젊은 세대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들었던 키워드가 반반 결혼이거든요. 모든 걸 다 반으로 한다. 집안일도 반, 집도 반. 뭐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의도는 알겠으나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취지는 그거잖아요. 동등해지자. 부담도 똑같이 나눠 가지고 그로 인해 오는 반사 이익도 똑같이 반으로 나누자. 이건 거잖아요. 그 취지만 갖고 가면 되지. 이거를 칼같이 반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반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이 더 많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반반 결혼의 밑에 있는 심리는 그거거든요. 손해보고 싶지 않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면 손해를 보거든요. 서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맞춰 나가는 게 연애고 결혼 생활이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게 깔려 있으면 그 만남은 파탄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반반은 사실 연애부터 시작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트를 할 때 남자는 그냥 추리닝 걸치고 나오지만 여자들은 일단 화장하고 그치,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온단 말이죠. 또 이제 보통은 차를 남자가 운전을 하는데 이 기름값은 뭐 누가 낼 거냐,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할 거냐,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 이것도 이제 반으로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보통 식사량은 남자가 더 많으니까.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이거는 나누고 이거는 나누지 말고 이렇게 추천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그렇게 반반을 나눌 거면, 자, 피디님이랑 나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피디님은 5,500원짜리 밥을 먹었고 나는 7,500원짜리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우리 합하면은 13,000원이죠. 13,000원을 반으로 나눌 거예요. 6,500원씩. 나눈다 그러면 내가 주문한 거 내가 내는 거죠. 그렇게 나눌 거잖아요. 그리고 7,500원짜리 뺏어 먹고. 응.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베풀 수 있잖아. 내가 7,500원 하고 일부러 안 몰라. 내가 7,500원 하고 네. 그럴 거면 6,500원 해. 반반. 처음에 7,500원짜리 메뉴 골랐다가 아니야 난 이거 먹을래. 근데 이것도 먹고 싶은다 해서 이제 상대가 그 7,500원짜리를 고르게 만드는 거지. 이걸로 한번 나중에 영상 찍자. 이런 남자 어떠나. 결혼을 하면 각자의 살림과 경제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의 연봉 수준도 다르고 이제 저금한 금액도 다를 수 다르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조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둘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경제권을 대체로 여자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권을 남편한테 넘겨준 분도 있어요. 공과금이랑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월급을 다 줘버린대요, 남편한테. 그리고 각자 관리하는 집이 있고. 보통 명절 때 누구 집을 먼저 갈 거냐, 얼마나 있을 거냐, 언제 갈 거냐, 이것도 되게 조정하기 어렵잖아요. 거기서 되게 많이 싸우죠. 정말 많이 싸우죠. 이거는 진짜 전적으로 부모님 세대가 도와줘야 돼요. 둘이 얘기를 해요. 추석 때는 시댁 먼저 가고 설 때는 처가 먼저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시댁에서 무슨 소리냐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이거는 전적으로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이 부부한테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은 알아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결혼을 하고 집을 할 때 공동 명의로 하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많아요. 남자 쪽에서 집을 준비하는데 이걸 공동 명의로 하겠다 이러면 내가 산 집인데 내가 이걸 왜 공동 명의로 해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공동 명의로 하려면 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100% 남자가 집을 해왔어요. 근데 이걸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한다고? 그거는 도둑놈이지. 여자 쪽에서는 예를 들면 혼수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르는데 혼수는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면 되잖아. 현명하다. 혹여라도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할 게 걱정돼서 부동산은 내가 꼭 공동 명의로 해야겠다. 혼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면 부동산 해가면 되잖아. 내가 부동산 해서 뭘 공동 명의를 해? 그냥 내 단독 명의로 하지.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보통 주방에 아내가 있고 육아도 아무래도 아내 쪽이 좀 더 하고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맡게 되는 좀 더 아내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 있죠? 아직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집안일은 어떻게 잘 나누면 좋을까요? 집안일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나 그걸로 싸우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방일은 다 와이프가 해요. 대신 뭐 화장실 청소, 뭐 쓰레기 버리기 이런 걸 남편이 하기로 했어. 근데 남편이 뭐 그날 야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못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로 또 싸워. 이건 네 일이잖아.
이건 네가 하기로 한 거잖아. 그냥 그때그때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 밑에 깔려 있는 게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게 깔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남편도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뭐 와이프도 손해를 볼 거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반씩 나눴어. 이거는 네 잡이었고 내 잡은 이거야. 나는 내 잡을 다 했어. 근데 너 왜 네 잡 안 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용돈 문제는 어떨까요? 경제권 이 와이프한테 있을 경우 그쵸. 저는 끔찍하거든요. 내가 월 30만 원을 받으면서 뭔가 생활을 한다는 게 요즘 물가로 안 돼요. 한 끼가 지금 10,000원이 넘어가잖아요. 30만 원이면 점심 한 끼로 끝나요. 근데 이 명분은 너도 줄이고 나도 줄여야 돈을 우리가 이렇게 모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각자 관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남자가 돈이 없어갖고 뭔가 망설이고 쭈뼛쭈뼛 거리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거든요.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나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막 망설이고 그러는 거를 나는 보고 싶지 않아.